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채널은 이제 3,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시그널 내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고요. 그 이슈에 따라서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총정리집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세계 최초 500조 잭팟, 3월 달에는 에코프로비엠보다도 이 주식이 더 올라갑니다. 무려 50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오늘 내용의 핵심은 K배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마른 하늘에 리튬 벼락 맞은 인도, 단숨에 세계 매장량 2위로 올랐다라는 리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 리튬 자체를 지금까지는 중국이 꽉 잡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인도라는 새로운 공급처가 생긴 만큼 거기에 따른 경쟁 속에서 어떠한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우리들도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볼리비아 염호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리튬 쟁탈전이 계속적으로 심해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포드랑 CATL이 미국에다가 합작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가 결국에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공장을 지어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라는 포드랑 꼼수를 통해서 미국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CATL이 힘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미국의 배터리 점유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LG엔솔과 GM이 세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단일 최대 규모 장비를 발주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가 있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리튬 벼락 맞은 인도, 우리나라도 이 벼락을 한번 맞아야 되는데 마른 하늘에 리튬 벼락 맞은 인도, 단숨에 매장량 세계 2위로,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난 10일 현지 지질조사 연구소가 이 북부가 이제 인도의 북부를 말한 겁니다. 잠무 카슈미르의 레아시 지역에서 590만 톤의 추정치가 확인되는 리튬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기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 순위를 본다고 했을 때 칠레가 920만 톤, 호주가 570만 톤, 아르헨티나가 220만 톤 순으로 인도가 590만 톤이 진짜라고 하면은 호주 앞으로 딱 끼어들면서 세계에서
2위 수준의 리튬 강국이 등극이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한 8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양은 2,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에서 확인된 이 590만 톤이 개발 가능한 590만 톤 규모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590만 톤이면은 이게 톤당 원래 한 1억 정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의 등락폭이 있으니까 최소 500조에서 최대 600조를 넘어가는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리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니 저거 리튬 진짜일까?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저 리튬의 이슈로 인해서 이 이차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치열한 리튬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은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정제 리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배제한 정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리튬이 없이 2차 전지에 나올 수가 없죠. 즉 인도 시장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의 리튬 시장을 장악하려고 뛰어들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볼리비아 염호에도 같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튬 시장을 꽉 장악해 버리면은 미국이 우리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삼각지대로 뽑히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튬에 얼마나 중국이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냐면 지난해 6월에 볼리비아 리튬 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전체 6개의 참여 기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CATL을 포함한 4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6개 중에서 4개가 중국 기업이고 나머지 2개가 다른 국가라는 것은 현재 이 리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IRA로 인해서 탈중국 리튬을 확보하려는 기업들과 이 리튬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심화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런 리튬 경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미국 시장을 뚫어내려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에 포드랑 CATL이 미 합작 공장 지을 수도 있다. 빠르면은 이번 주 중으로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드와 CATL이 협력을 해서 미시간주에다가 배터리 공장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지금까지는 뭐 지분을 반반 이런 식으로 갖고 갔다고 하면은 이번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 포드 거, 건물 포드 거, 공장 지분 100%를 포드가 소유를 하고요. 포드 소속의 노동자들이 배터리를 생산해서 일자리도 미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련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새 공장이 CATL로부터는 직접적인 투자를 받지 않는 만큼 IR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중국의 꼼수가 통할 수 있는지 세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드도 그렇고 이 미국의 원래 의도가 중국을 배제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공장을 짓는 거는 사실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기업이나 혹은 이 지역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겠죠.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올해부터 머스탱 마하 2와 내년 초부터는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에 CATL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중국 쪽으로 어느 정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2위이긴 한데 중국의 CATL이 독주를 현재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진출까지 하게 되면은 유럽 시장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CATL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난달에 포드랑 CATL 같은 경우에는 합작 공작 부지로 버지니아주랑 미시간주 두 개를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공장 유치 거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시간주에서도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중국 배터리 업체인 거시안 하이테크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허가했던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하면은 허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합작 공장을 짓는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원래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잡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뺐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뺏기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전략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되고요. 유럽 시장은 지켜야 되고요. 중국 시장도 뚫어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어요.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투자 규모가 무려 20조에 육박합니다. LG엔솔 10조, SK온 7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배터리의 생산량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50%가 급증을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와 SK온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위가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면은 SK온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데 증설량이 별로 안 되죠. 그 이유가 수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의 수율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수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캐파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공장의 증설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전기차 시장은 지금 2023년 올해 기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성장 시장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장, 전기차 시장 중에서도 가장 고성장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엄청난 투자를 북미에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생각보다 북미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과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실패를 하죠.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규제 정책 유지를 통해서 K배터리의 가치는 여전하다. 무슨 뜻이냐? CATL이 그런 꼼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던 이 IRA라는 것 자체가 중국 기업을 규제하는 것인 만큼 결국에는 K배터리가 이 규제 없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비교적 전동화 계획이 늦었던 GM이랑 포드가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나라 K배터리에다가 합작 제안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이 전동화 계획을 가지고 넘어오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GM과 포드가 많이 늦었던 만큼 투자의 규모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GM과 LG 엔솔이 4공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가 됐죠. 자, 근데 엔솔 같은 경우에는 안 하겠다 하긴 했지만 GM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 내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을 배제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랑 뭐 도요타 이런 쪽에다가 파나소닉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가 거의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삼성 SDI 뿐이다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대안이 줄어드는 만큼 배터리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줄어드는 만큼 GM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공급
폼팩터도 최근에 기존 파우치형이 아닌 뭐 각형이나 아니면은 원통형도 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GM 입장에서는 LG 엔솔 빼고 중국 배터리 빼고 파나소닉 빼면은 삼성 SDI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 단가적으로 삼성 SDI가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단순히 GM과의 계약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후발주자라고 했던 이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에 투자하기로 했던 합작 공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상에 돌입하게 되죠. 자, 근데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파우치형 배터리, 이 고출력 배터리를 선호하는 포드에다가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될까요? 많이 없다라는 거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LG 엔솔과 포드 간의 계약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K 배터리의 위상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은 당연히 배터리에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의 실적들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장 우리나라 증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대장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가 대장이 확연하게 됐죠. 올해 초 이제 100달러까지 떨어졌던 테슬라가 200달러 위까지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기차 섹터의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도 어떻게 됐어요? 7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 한 해 동안만 50%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삼성 SDI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해 보겠다. 적극적인 진출로 인해서 삼성 SDI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에코프로비엠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1년에 60% 이상 고성장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많은 관련 업종들, 단순히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나 완성체 만드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특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소재 관련주들이죠.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양극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67%, 영업이익이 거의 300% 가까이 증가했고요. 포스코케미칼은 66%와 36%,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에는 260%와 230%, LNF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영업이익이 상승했죠. 매출액이 300%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00%가 조금 넘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엄청나게 쌓아놓았던 만큼 앞으로 공장을 증설해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게 다 판매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미국 IRA의 실행으로 인해서 한국산 소재 수요 폭증한 거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작 공장이나 단독 공장이 엄청나게 설치가 되면서 북미에 대한 진출 속도를 늘려가고 있죠. 단순히 소재 기업들뿐만 아니라 완성 배터리 업체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장이 건설됨에 있어서 거기 속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이 되고요. 그 대규모 거래 발생으로 인한 상승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10조 규모를 투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단일 최대 규모에 대한 장비 발주를 이번에 진행한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세 번째 합작 공장에서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미국 공장에 도입할 장비로 이 장비 발주 금액만 무려 1조 원대 후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조 원 후반, 1조 뭐 7천억, 8천억에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이 장비 발주 금액이 들어갈 거고요. 업계 관계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3공장 장비 발주가 임박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늦어도 상반기 내 대규모 장비 구매 요청이 있을 것이다. 즉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대규모 실적에 대한 거래 계약 체결이 이슈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완공된 게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인데 3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 1공장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올해 가동 예정인 2공장과의 규모가 상당히 비슷한 규모로 상당히 큰데 이 급격한 공장 증설로 10조 수준이었던 배터리 장비 시장 규모가 2025년도까지 앞으로 2, 3년 안에 50조 수준으로 5배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 쪽에다가 짓는데 합작 공장도 짓고 개별적으로도 공장을 지으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적용되기 전에 주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또 뭐가 갈지 모르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공장 안에 들어가는 규모가 생산 라인 구축 예정이면서 이게 라인당 한 1200에서 1800억 정도 하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장비 투자 금액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 투자에 대한 설비 투자 규모의 발주는 어느 기업한테 들어가냐? 바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기존 협력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LG 엔솔과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기존 협력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국내 장비 협력사를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GM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와도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죠. 즉 K배터리 시장에 엄청난 발주 물량으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I텍입니다. 이 GI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그 비결이 장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를 정밀하게 코팅하는 부품인 이 슬롯 다이 분야에서 이미 LG엔솔,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들과 거래를 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단순히 2차 전지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소연료 그리고 반도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장비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 분야 자체가 미래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필요해지겠죠. 공장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 확대를 대비해서 이미 공장 증설에 대한 단행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단기간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수혜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TSI입니다. TSI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만 LG엔솔과 유럽의 셀 업체인 ACC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을 수주해서 연간 3천억 수주를 달성했던 LG엔솔과 계속적으로 최근까지도 계약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LG엔솔의 이제 얼티엄셀즈 이 공장과 원통형 전지 공장의 증설분을 대부분 수주한 기업이 바로 TSI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공장 증설에 따른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발표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파급력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TSI다.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군들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GI텍과 TSI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 좋은 거 알겠다.
장비 관련주들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장비 관련주들 말고 아까 말했던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과 유사한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것들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김용민의가 없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이시는 설치 버튼 누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 안 오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즉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오실 걱정 전혀 없으시고요. 다운받게 되시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하단부에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시면 됩니다. 100% 다운로드 무료고요. 연구 소장까지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운받는 것만 무료고 이용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이용은 돈 드는 거 아니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100%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고요. 누구나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김용민 대표가 직접 선별해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전부 다 직접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어떤 종목을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만약에 내가 이러한 매매 성향이 나왔다 그리고 김용민 대표의 매매 승률이 정말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직접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있죠. 그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슈들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이 종목군들은 이 관련주에 왜 편입됐는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오늘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는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또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 전에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따봉 버튼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